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56쪽을 폈나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떠올려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맞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담의 뜻도 같이 살펴보았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속담 보니까 솔고 외양간 고친다, 티끌 모아 태산,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속담을 살펴보고 또 속담의 뜻도 알아보았어요. 이 속담 기억나나요?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 속담의 뜻이 뭐였죠? 콩을 심었는데 당연히 콩이 나겠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겠어? 팥이 나겠지. 그렇지. 원인대로 뭐가 생긴다? 결과가 생긴다 라는 뜻인데요. 이런 속담 여러분 아는 거 있나요? 아는 거 있어? 선생님은 오이 덩굴에 오이 열리고 가지 덩굴에 뭐 열린다? 가지 열린다. 그렇지. 그리고 가시나무에는 뭐가 난다? 가시가 난다. 혹은 여러분 더 잘 아는 속담 있죠? 뿌린대로 거둔다. 이런 식으로 뜻이 비슷한 속담이 참 많네요. 이걸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을 가진 속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기억나죠? 그렇다면 오늘은 글을 하나 읽어볼 거예요. 그 글을 읽고 바로 뭐랑 연결할 것 같아요? 글을 읽고 떠오르는 속담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글을 읽고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와 관련된 뭐를 떠올린다? 속담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운 문제 국어 공책에 간단히 적어주세요. 다 적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출발! 오늘 읽어볼 이야기 두 개예요. 두 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뭔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이야기, 뭔가 이 장독대인가요?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이 장독대 안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아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이것을 막 떠올리는 건데 이것을 막 떠올리고 있네요. 계속 이것을 떠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 장독대랑 관련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옥황상제 님도 나오는 것 같고, 뭔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뭔가 도령이 있네요. 그리고 까마귀가 그 도령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 까마귀랑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선생님 추리가 너무 약하다고요? 여러분 더 잘 알겠어? 선생님 여기까지밖에 잘 모르겠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직접 읽으러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주제를 생각하면서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를 읽어봅시다.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독장수 구구. 첫 번째 이야기는 독장수 구구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 독을 사서 썼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독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독은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워낙 크고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독장수가 지게 큰 독 3개를 지고 독을 팔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지고 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 어깨만 빠지도록 아팠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어제 오늘은 독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독장수는 고갯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높은 고개턱을 겨우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몸을 잘못 가누면
독이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독장수는 너무 힘들어 눈앞이 핑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 지게 짝대기로 지게를 받쳐 세워놓았습니다. 독장수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 이마와 얼굴 땀을 닦았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아이고, 그놈의 고개 오지기로 해라. 독장수는 지게 옆에 벌렁 누웠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구나. 저 독 팔아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는 살 수 있겠지? 그 독 2를 다시 팔면 독 4개를 살 수 있고 넷을 팔면 가만히 있자. 2는 4, 2, 4, 8. 그래,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8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계산해 나가니 16개가 32개가 되고 32개면 64개가 되고 64개는 128개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계산해보니 며칠 안가 독이 10,000,000개가 되겠는걸? 그럼 그 돈으로 농가 밭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남는 돈으로 고려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독장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팔로 지게를 받치던 지게 삭대기를 밀어버렸습니다. 지게는 갸우뚱하더니 옆으로 꽉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게에 있던 독들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 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와 같이 호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셈하는 것을 독장수 구구라고 하고,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은 도리어 손해만 가져온다는 뜻으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라는 속담이 쓰입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여러분,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라는 속담이 있는 거 알았나요? 몰랐죠? 선생님도 이제 알았는데 이 속담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독장수 이야기 덕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2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째 이야기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보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승의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까마귀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네, 까마귀 여기 대령했습니다. 급히 인간 세상에 다녀오너라. 네,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어서 이 편지를 강도령에게 전해줘라.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강도령이요? 그래, 이 녀석아.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강도령을 모른단 말이냐? 아, 그 강도령요? 알고 말고요. 어서 편지나 주세요. 횡하니 다녀오겠습니다. 까마귀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가다가 딴전 부리지 말고 곧장 강도령에게 전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편지야. 염라대왕이 몇 번씩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심부름 한두 번 해보나요? 전 심부름 하나는 틀림없다니까요.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물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참 맴을 돌며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야, 참 고소하다.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날까? 까마귀는 그만 고기 냄새에 넋을 잃었습니다. 아, 저기다. 아니, 말이 쓰러져 있잖아. 어디 가까이 가볼까? 까마귀는 메밀 바깥에 죽어 쓰러져 있는 말에게 날아가 있습니다. 꼴깍. 까마귀는 침을 삼키며 강도령에게 빨리 편지를 전하고 와서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글쎄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조금만 먹고 빨리 갔다 와야지. 까마귀는 생각을 바꿔 말고기를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입에 문 편지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휴, 정말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참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까마귀는 좀 쉬고 난 뒤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까마귀는 높이 날아올라 이리저리 편지를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새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편지를 본 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 아무렇게나 꾸며댈 수밖에. 까마귀는 편지 찾는 걸 포기하고 강도령에게 갔습니다. 강도령님, 염라대왕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늦었느냐? 네, 염라대왕께서 다른 곳에도 심부름을 시켜 거기 먼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까마귀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어디 편지를 보자꾸나. 강도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안 주시고 그냥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강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봐라. 강도령은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강도령과 헤어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강이 콩알만해졌네.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 내용을 한번 보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큰일이네.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 염라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호통이 치실 텐데. 할 수 없지. 인간 세상에 눌러 앉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겠지.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고기가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강도령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저승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한 뒤부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은 이런 경우와 같이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마다 두 개의 질문이 예시로 나와 있네요. 독장수는 무슨 일을 하나요? 처럼 독장수 구구,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야기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야기에 대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만든다면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기가 쉽겠죠. 육하원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질문을 다 만든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질문은요. 독장수가 독을 팔아서 하고 싶어한 일은 무엇인가요? 독장수가 좋은 생각, 그리고 기쁜 생각을 계속했지 스스로에게. 독을 한 개 팔면 두 개가 생기고, 두 개가 팔면 네 개가 생겨, 네 개가 팔면 8개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팔면 1000만 개도 팔겠다 하면서 독장수가 기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독을 팔아서 독장수가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농가 밭을 사는 것, 그리고 으리으리한 기앗집을 사는 거였죠. 자, 다음 질문은 독장수는 어떻게 하다가 독을 깨트렸나요? 답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선생님 또 만든 거는 독장수가 독을 깨트린 뒤 무엇을 하였나요? 독장수가 엉엉 울면서 박살난 조각들을 쓰다듬었죠. 두 번째 이야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야 했나요? 강도령이었죠. 까마귀가 강도령을 만난 뒤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까마귀가 거짓말하고 나서 인간 세상이 많이 변했죠. 자, 세 번째 질문은 까마귀는 어떻게 하다가 편지를 잃어버렸나요? 까마귀는 강도령을 만난 이후 어디서 살게 되었나요? 다시 염라대왕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승에서 살게 되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든 질문들이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실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추론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생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볼게요. 만약 자신이 독장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정답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이야기 속에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부터 이렇게 이미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하거나 여러분이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묻는 생각 질문,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 만든 친구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장수처럼 실수한 경험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선생님 또 만든 질문은 독장수처럼 실속 없이 허황된 것을 궁리한 적이 있나요? 이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독장수 구구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허황되고 욕심을 부렸지만 이렇게 자기가 가진 독을 잃고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독장수 구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가 전해야 했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맞지?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염라대왕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이 염라대왕이야. 밑을 다 보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걸.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 이 질문도 재밌는데? 선생님이 만든 질문은 까마귀가 만약에 강도령에게 편지를 잘 전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궁금한데? 그러면 아마 편지 내용도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까마귀는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선생님이 이 질문에 답해보자면 까마귀는 이후 이제 저승에 가지 못하고 강도령과 같이 이승에 살게 되었잖아. 근데 까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사람들도 나이 많은 노인보다 먼저 죽을 때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까마귀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까마귀는 그 장면에서 슬퍼서 깍깍 울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뭔가 사람들이 죽은 장소들에서 까마귀가 울자 사람들은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라는 말이 이런 뭔가 안 좋은 일, 슬픈 일, 사람이 죽은 일에 까마귀가 가서 울기 때문에 까마귀가 울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쌤 말 그럴듯하지 않아?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쪽으로 와보세요. 162쪽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주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이때 독장수 마음이 어땠겠어? 당연하지. 헛된 생각을 하다가 실수로 독들을 깨트려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반대로 까마귀 마음을 한번 봅시다. 후, 잘 먹었다. 정말 좋네. 아니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 났다. 이때 어떻겠어? 정신없이 말고기 먹느라 중요한 편지가 없어져서 뒤늦게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두 상황이네요. 자, 이런 인물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독장수와 까마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 독장수에게는 실속 없이 헛된 꿈만 꾸지 말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막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정말 독을 열심히 팔면서 거기에 맞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까마귀에게는 선생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두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떠오르는 속담이 있나요? 여기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죠.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야기를 통해 나온 이 두 가지 속담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는 이야기에 나오듯이 실속 없이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세마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처럼 친구가 노력하지 않고 욕심만으로 헛된 장래 희망을 꿈꾸는 상황이죠. 야, 나는 나중에 자라서 손흥민이 될 거야 하는데 그 친구 축구 훈련 한 개도 안 해. 야, 내 손흥민처럼 돼서 나중에 영국 가서 살 거야 하는데 훈련 안 하죠. 이런 상황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는 상황이에요. 혹은 선생님 이런 경우도 본 적 있어. 여러분 진단검사 쳤어요? 선생님 저 올백 맞으면은 시험 올백 맞으면 집에서 아이폰 사준대요. 닌텐도 사준대요. 하면서 욕심 부리고 뭔가 허황된 것을 뭔가 바라고 있는데 그 친구 올백 맞았을까? 당연히 못 받았지. 노력 안 하고 그냥 막 헛된 미래만 꿈꾸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트린다. 이런 속담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속담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는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친구가 알림장 쓰지도 않고 또 준비물도 계속 까먹어요. 뭔가 계속 무엇인가를 잘 까먹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속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속담이 나오는 두 이야기 주제는 뭘까요? 쉽죠? 바로 속담이 뜻이랑 비슷하답니다.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두 가지 이야기의 주제. 두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각각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 두 가지 주제가 뭐랑 비슷해? 속담의 뜻이랑 참 비슷하죠. 네. 이 두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아온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독장수 그거 보니까 떠오르는 내용 있나요? 아, 선생님이 있어요. 학급 임원 선거 출마하는데 여러분 회장 부회장 뽑으려고 하는데 다들 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종이도 준비 안 해서 소견 발표를 잘못 표현해서 결국은 임원으로 못 뽑힌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희망만 막 이렇게 꾸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잘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를 읽으니까 선생님은 부모님께서 항상 책상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라고 하는데 맨날 까먹어. 맨날 까먹어서 나중에 어때요? 우승을 듣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한번 적어주세요. 어느덧 마지막 활동입니다. 앞에 나왔던 두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랑 속담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간단한 동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속담을 같이 적어주면 된답니다. 선생님이 떠올린 이야기부터 한번 소개해볼까요? 선생님은 바로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상황이 나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 이야기 아나요? 욕심 많이 부리는 이야기. 뭐 떠올라? 뭐 떠올라요? 혹부리 영감 떠오른다고요? 맞아. 그것도 욕심을 많이 부리는, 그러면은 화를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떠오른 이야기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예요. 이 이야기 아나요? 빨간 부채를 붙이면 코가 커지고 파란 부채를 붙이면 코가 줄어드는 건데, 어떤 한 아저씨가 빨간 부채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빨간 부채를 막 붙인 거야. 부자에게. 그래서 크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부자가 아이고 하면서 내 코를 고쳐주면은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파란 부채를 들고 가서 붙여줘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 아주 사기꾼 같은 아저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짓을 하는 아저씨가 심심하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바닥에 누워있다가 그냥 심심해서 자기가 빨간 부채로 자기 코를 붙였어요. 그래서 코가 커다래졌죠. 그런데 파란 부채로 이제 코를 이제 작게 해야지 하면서 파란 부채를 꺼내드는 순간 고양이가 나타나서 이 파란 부채를 휙 낚아채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가 커진 채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의 이야기를 읽고 선생님은 욕심을 많이 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잃게 되는, 욕심을 많이 내면 화를 겪는다라는 선생님 교훈을 얻었어요. 이 교훈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떠오르는 속담 있나요? 선생님은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라는 속담을 떠올렸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더 욕심을 내서 가는 토끼까지 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있는 것마저 어떻다? 놓쳐버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선생님은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떠올렸나요? 여러분이 떠올린 이야기랑 앞으로의 다짐까지 한번 속담을 써서 완성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의 공부 끝났습니다. 벌써 공부를 다 한 친구들은 퀴즈엔에 접속해서 229-699를 넣으면은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글을 읽고 나서 주제랑 관련된 뭐까지 떠올려봤죠? 속담까지 떠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게 된 점, 힘들었던 점, 재밌었던 점 한 줄씩 우리 처음에 적었던 배움 문제 밑에다가 한 줄씩 정리해준다면 나중에 더 잘 기억나게 될 것이에요. 한번 한 줄씩 적어봅시다. 다 적은 친구들은 오늘 공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